에고와 감정을 재료로 한 깨달음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고와 감정의 역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에고는 시퀀셜하게 작용하는데 나에 대한 집합을 만들어서 나와 나의 여집합인 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집합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함에 따라서 뇌의 림빅 시스템 변연계에서 좋고 싫은 호오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감정인 동시에 욕구로서 이를 통해서 좋으면 다가가고 싫으면 멀어지는 approach and avoidance 방식으로의 작용이 일어나서 생명체의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상성의 기전을 나타내는 것이 문항8개의 디자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과부족 혹은 미스매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곧 탐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 같은 것으로 대칭성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홍익학당의 몰라는 2단계에서 판단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이고, 괜찮아는 탐진치가 일어나도 당황하거나 멘탈 나가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지켜보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탐진치가 자연히 사그러들지 않을 때는 6바라밀, 10바라밀 같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 단계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고로부터 시작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6바라밀이 출동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고와 감정을 가진 생명체만이 6바라밀을 닫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에고를 아예 포기한 사람은 탐진치가 일어날 일도 없으며 6바라밀을 실천해야 할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유정이란 에고를 가진 생명체를 뜻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관흥 스님의 강의에 보면 중국의 4대 역경가 중 한 분인 구마라집이란 분은 사트바를 중생으로 번역했는데 화엄정의 초조이신 두순법사께서 생명은 하나라는 법신동을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4대 역경가 중 한 분이신 현장법사께서 사트바를 유정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인 것으로 본다면 사트바를 중생으로 번역할 때 생명의 본체인 불성, 참나가 여러 개라는 모순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이란 용어도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보살이란 보디사트바로서 깨달은 유정을 의미하며 일체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큰 자비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1월 3일 날 유튜브에 올린 주역과 뇌과학, 감정의 역할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조 단경에 나오는 달마 대사로부터 6조 해능 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전법 개송을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설명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개송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큰 그림으로 묶어서 함께 보면 천지인 삼재의 삼수분화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법 개송에서 도출된 천지인 삼재의 틀이고 FSE 스터디의 기능, 펑션, 구조, 스트럭처, 진화, 이볼루션의 요소와도 매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법 개송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조는 사람이 열반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셨고 3조는 하늘이 사람 속에 종자로 들어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4조는 하늘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말씀하셨고 5조는 종자가 유교의 사단과 같은 감정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포지티브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신무극의 대칭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6조는 사단과 같은 감정뿐 아니라 에고에 의한 탐진치의 감정 역시 깨달음의 종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육바람밀 등으로
네거티브 방향으로 되돌려서 영무극의 대칭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는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 있으신 분인데 5개의 잎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는 앞으로 5명의 조사들이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앞선 내용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깨달은 경지는 모두 동일한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과 도구들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교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대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유불선 3교의 어떤 내용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해석에는 이론과 반론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저는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서양 철학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들이 도출될 수 있다면 설사 제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쓰임이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자가 취사 선택해서 버릴 것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